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천문학 전공의 황호성입니다. 이런 불금에 이렇게 강연을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은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은하란 무엇인가가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될 텐데, 그래서 은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고 우리 은하, 그리고 또 남의 은하,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고, 그 다음에 우주에는 은하들이 얼마나 많이 또 어떻게 분포해 있는가, 이게 이제 또 궁금하겠죠. 그리고 은하는 결국에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가 이제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거가 되겠습니다. 특히 또 은하를 만들기 위해서는 암흑물질이 필요한데, 대체 암흑물질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은하는 또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 과연 성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런 말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은하라 이곳저곳에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은하를 이제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천구 위에 구름띠 모양으로 길게 분포되어 있는 수많은 천체의 무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하면 바로 뭐가 떠오르냐면은 바로 은하수가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국립국어원에 있는 정의는 은하수를 가리키는 거고, 우리는 은하수가 아닌 다른 은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천문학 백과사전이라고 한국 천문학회에서 만든 백과사전이 있는데, 이 백과사전에서 은하의 정의를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하는 별, 성간물질, 블랙홀, 암흑물질 등의 중력으로 묶여있는 거대한 천체이다. 그 천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은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해볼 거냐면은, 제가 현재 여기 정독 도서관에 와 있는데, 이 도서관에서부터 로켓을 타고 올라가면서 이 정독 도서관을 계속 내려다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안에 뭐가 있고, 또 은하 넘어서는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있는 곳이 여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천로 5길 48 정독 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여러 현장에서 보지 못해서 되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로켓을 타고 올라갔을 때 서울시보다 더 큰 행정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과연 그 행정구역이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상의 로켓을 타고 도서관 위에서 내려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저는 현재 지금 정독 도서관 1동의 3층에 시청각실에 와 있고요. 그 위에서 보시면은 이제 도서관 모습이 이렇게 보일 거고요. 이제 로켓을 타고 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도서관보다 더 큰 규모인 이제 종로구가 보이는데요.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된 게 바로 이 종로구의 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게 현재 8km 곱하기 8km 정도 되는 이제 큰 구역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더 로켓을 타고 점프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종로구보다 더 큰 행정구역인 서울시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지도가 바로 서울시대 지도고, 이 분홍색으로 표시된 게 바로 서울시의 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대략 50km 정도 이제 크기가 될 것 같고요. 이제 한 번 더 멀리 올라가게 되면은 서울시를 포함하고 있는 더 큰 행정구역인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 강연은 서울에서 열리고 있고, 저 멀리 부산은 대략 400km가 넘게 떨어진 지역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로켓을 타고 더 이제 멀리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대한민국을 싸고 있는 이제 지구를 볼 수가 있겠죠. 지구는 이제 둥그렇고 이제 이 정도 되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크기는 대략 10,000km가 넘는 그런 크기를 현재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켓을 한 번 더 타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지구를 싸고 있는 더 먼 데로 간다면 달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달까지 거리는 38만 km
지구를 보게 되면은 저렇게 이제 파란 공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렇죠? 많이 왔어요. 그 달에 가면 여러분들 토끼도 살고 있다는 거 들어봤고, 예. 여러분들이 이제 로켓을 타고 더 멀리 가게 되면은 지구, 달을 포함하고 있는 더 큰 행정구역은 이제 익숙한 태양계가 있을 거예요. 태양계인데 태양계의 크기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11하고 공이 2개, 9개가 넘도록 굉장히 큰 이제 우리가 단위를 다루고 있어서 점점 숫자를 얘기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여러분들 태양계는 이제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을 텐데 행성들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수성, 금성,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이렇게 배우신 분들은 옛날 분들이고, 요새 분들은 명왕성은 더 이상 행성이 아닌 걸로 배우죠. 그래서 해왕성까지가 행성이고 이제 명왕성은 행성이 아니라 외소행성이라고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학생들 같은데 부모님한테 물어보면은 옛날에 명왕성이 행성이었다는데 대체 왜 지금은 행성이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각자 부모님한테 물어봐서 한번 부모님한테 답을 해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우겠는데 이제 명왕성이 왜 행성이 되지 못했는지, 대체 행성의 정의가 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명왕성이 행성이었는데 명왕성보다 좀 더 큰 천체, 그 천체도 행성으로 넣을지 말지 천문학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 천문학자들의 올림픽이라고 하는 국제천문연맹 총회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2006년에 체코 프라하에서 이 회의가 열려서 명왕성을 행성으로 놔둘지 퇴출할지 투표한 결과 명왕성을 퇴출해도 되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려서 더 이상 명왕성은 행성이 아닙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여러분들 이제 류현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되게 유명한 투수를 알 거예요. 근데 현재는 이제 그 캐나다 토론토 에서 이제 야구를 하고 있는데, 원래 그 친구가 토론토 가기 전에는 LA 다저스라고 하는 이제 그 LA 팀에 있었는데, 거기에 같이 있던 왼쪽에 있는 투수가 누구냐면은 클레이튼 커쇼라고 이제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투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클레이튼 커쇼가 이게 왜 나왔냐면은 실제 명왕성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톰 보우라고 하는 미국의 천문학자인데, 이 미국의 천문학자가 바로 커쇼의 외할아버지의 형이에요. 그래서 명왕성이 퇴출됐을 때 이제 톰 보우 할아버지 지금 안 계시지만 커쇼가 인터뷰를 해서 자기가 할아버지가 발견한 명왕성이 퇴출이 돼서 자기는 너무 슬프다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명왕성을 다시 행성으로 돌리고 싶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아쉽게 지금 다시 행성으로 돌아올 것 같지는 이제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켓을 타고 태양계를 봤어요. 로켓을 타고 더 멀리 가면은 이제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는 더 큰 행정구역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우리은하라고 하는 행정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바로 우리은하의 모습인데, 중심에는 가운데 거대 블랙홀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천체가 있고, 우리는 우리은하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위쪽에 노란 점 지구라고 써 있는데, 중심으로부터 약 8킬로파섹이라고 하는 이제 천문학 단위가 있는데 떨어진 데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태양과 같은 별이 우리은하는 약 1000억 개가 있습니다. 1000억 개. 여기 파랗게 빨갛게 보이는 것들이 바로 이제 태양과 같은 별인데, 별이 1000억 개가 있고 우리은하의 크기는 여기 위에 써 있는데 7.5 곱하기 10의 17승 킬로미터. 점점 상상하기 힘든 이제 굉장히 큰 단위가 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빠른 거 KTX보다 빠른 빛, 1초에 30만 년을 가는 빛으로 가도 약 8만 광년, 8만 광년이나 가야 되는 엄청나게 큰 구조가 바로 우리은하입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우리은하라고 사진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우리 사람이 우주선을 쏴서 멀리 보낸 게 어디까지 갔냐면은 우리은하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은하를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대체 어떻게 우리은하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집에 지금 다 있을 텐데, 여러분들 집 안에서 아파트가, 내가 살고 있는 집 아파트나 집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려면 집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겠죠? 근데
집 밖에 나가지 않고도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 우리가 보낸 인공위성이 카메라가 우리 은하 밖을 못 나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거나 부모님과 같이 대체 우리 은하 밖에 사람이 나가보지도 못했는데 우리 은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은하 얘기할 때 빼먹을 수 없는 게 옛날에는 우리 은하 중심에 그냥 블랙홀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을 사진을 찍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에서 많이 봤을 텐데 이벤트 허라이즌 만원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전파 만원경들을 다 연결해서 지구 크기만한 전파 만원경 효과를 내서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원래는 천여자리 은하단에 있는 M87이라고 하는 블랙홀과 함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사진을 찍은 게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실제로 블랙홀 자체를 찍은 게 아니라 블랙홀 주변에 있는 그런 이제 물질의 분포를 우리가 찍은 건데 우리가 이제 블랙홀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정말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방금 본 건 아까 이제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본 거였고 이제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보게 되면은 마치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UFO라고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중심에 은하의 원반이 있어요. 원반이 있고 우리 이 원반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은하수라고 부르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원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길쭉한 그 모양을 보는 게 바로 우리가 은하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아까 블랙홀이 있다고 그랬죠. 블랙홀에서부터 위아래로 굉장히 큰 제트가 나가고 그래서 우리 은하는 UFO 모양처럼 생겼는데 위아래로 제트가 나가고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큰 공모처럼 싸고 있는 헤일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은하의 모습이었고 이제 로켓을 타고 또 더 멀리 가게 되면은 우리 은하보다 더 큰 행주연구역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게 국부 은하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국부라는 말은 가깝다는 말이에요. 가깝다는 말이고 은하군이라고 하는 거는 은하들이 수십 개 모여 있는 걸 은하군이라고 얘기하고 은하들이 수백 개 이상 모여 있는 걸 은하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부 은하구에는 우리 은하가 여기에 있고 저기 멀리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작은 은하들 소마젤란 은하, 대마젤란 은하 이런 작은 은하들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은하철도 999라고 하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재미난 TV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은하철도 999가 같은 데가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그래서 안드로메다 은하가 철이가 은하철도 999를 타고 가는데 한번 음악을 들어보면은 철이가 안드로메다 은하에 왜 갔는지는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국부 은하군인데 이걸 좀 더 자세히 3차원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은하가 여기에 있고 저 멀리에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작은 은하들이 있어서 국부 은하군에는 약 은하가 100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가 이 국부 은하군에 말하자면은 넘버 1, 2예요. 가장 힘이 세다는 얘기는 가장 질량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두 개의 천체가 질량이 있는 천체가 같이 있으면 어떨까요? 서로 중력을 작용해서 끌어당기겠죠. 그래서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엄청나게 질량이 커서 서로 끌어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동영상은 저기 멀리 있는 이제 우리 은하가 왼쪽 위에 있고 오른쪽 아래에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어서 시간이 수십억 년이 지나면 두 은하가 충돌할 거예요. 충돌해서 다음과 같이 큰 은하가 될 거예요. 이거는 60억 년 정도 후에 벌어질 일이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긴 한데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수직으로 지나가는 게 바로 이게 은하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은하의 원반. 그리고 여기 왼쪽 위에 보는 게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안드로메다 은하를 맨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충돌을 하게 된다면은 안드로메다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점점점 가까워 보이겠죠. 그래서 가까워져서 두 개의 은하가 합쳐지게 되고 우리는 나중에 큰 은하의 일부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태양은 어떻게 될까? 다른 별과 만나서 터지게 될까? 라고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다행스럽게 다른 별과 만나서 터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안드로메다 은하가 저기 있고 우리 은하가 있는데 두 개의 은하가 합쳐져서 새로운 은하가 됐다 라고 하면은, 대체 이 합쳐진 은하 이름은 뭘로 하면 좋을까요? 댓글창 열심히 써주면 좋겠는데, 힌트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창의력을 발휘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국부 은하군이었고, 이제 더 멀리 타고 가면은 국부 은하군을 포함하고 있는 더 큰 행정구역, 그 다음 더 큰 행정구역은 바로 뭐냐면은 국부 초은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부는 여전히 가깝다는 의미고, 초는 여러분들 슈퍼, 크다라는 얘기고, 은하단. 그래서 여기에는 초은하단이라고 하는 거에는 은하단하고 은하군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국부 은하군이 있고, 저 멀리 다른 은하단들과 은하군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엄청나게 큰 구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은 3차원 그림이에요. 그래서 점이 하나씩 있는 거는, 점은 하나가 바로 은하 하나예요. 아까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씩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 곱하기 은하의 숫자만큼, 은하가 여기 보면 수만 개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국부 초은하단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국군이 행정 수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힘이 제일 센 애는 누구냐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처녀자리 은하단이라고 하는 데가 제일 힘이 세서, 이 국부 초은하단에 말하자면은 수도 같은 거예요. 모든 물질들이 또 이 처녀자리 은하단으로 조금씩 빨려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 로켓 타고 이제 더 멀리 가게 되면은 국부 초은하단보다 더 큰 행정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게 이제 우주입니다. 자, 우주인데 여기 보여드리는 사진은 하늘에 빈 공간을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에 이제 별하고 은하가 몇 개쯤 보일까요? 여러분들 댓글창에 열심히 남겨줘 보세요. 예. 이게 보면은 잘 안 보이죠. 착한 사람한테만 보인다는. 근데 아무것도 잘 안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허블 우주 만원경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제 제임스 웹 우주 만원경이라는 걸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 텐데, 제임스 웹 우주 만원경이 이제 작동하기 전에 가장 좋은 만원경이었던 허블 우주 만원경으로 이 같은 하늘을 찍어봤어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찍어봤더니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은하들, 여기 보면은 노랗고 파랗고 보이는 것들이 다 은하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은하 하나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씩 있고, 여기에는 이 조그마한 영역에 은하가 1000억 개가 넘고, 그러니까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우주에 별과 은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상의 로켓을 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면은 이렇게 은하 옆을 지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날이 언젠가 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허블 우주 만원경의 모습이었는데, 허블 우주 만원경을 얘기했는데 제임스 웹 만원경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제임스 웹 만원경에 대해서 많이 신문 기사 같은 걸 통해서 들어봤을 텐데, 이제 허블 우주 만원경은 1990년에 발사돼 가지고 이제 거의 30년이 넘도록 활동을 했고, 제임스 웹은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발사가 됐어요. 발사가 됐고 이제 사진을 찍었더니 정말 멋있는 사진이 나와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제임스 웹 사진들이 제대로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됐는데 바로 이 사진이 제임스 웹에서 공개된 사진의 예입니다. 여기 반짝이는 것들은 뭐냐면은 별이에요. 육각형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거는 별이고, 여기 누르스름하게 있는 것들이 다 은하예요. 은하고, 은하들이 보면은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도 은하인데 은하가 막 뒤틀리고 휘어지고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게 바로 제임스 웹 만원경입니다.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과연 제임스 웹 만원경이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얼마나 좋냐고 항상 궁금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여드리는 여기 같은 영역을 찍은 사진인데 왼쪽에 보는 게 허블 우주 망원경이 찍은 같은 영역의 사진이고 오른쪽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물론 노출 시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얼마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더 선명한지 여러분들이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임스 웹 망원경이 앞으로 천문학자들한테 이제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우주의 모습을 이제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지금 보여드릴 이제 여러분들이 지구에서부터 멀리 로켓을 타고 가는 과정을 동영상을 한꺼번에 보여줄 텐데 보통 영화에서 이런 것도 많이 보여주는데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대부분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제 없는 걸 만들어낸 거고 지금 보여드릴 동영상은 천문학자들이 한 땀 한 땀 관측을 해서 은하들의 지도를 만들고 그 지도로부터 만든 이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을 때 여기 보이는 하얀 것들은 다 은하예요. 실제 관측을 해서 얻은 은하들을 한 땀 한 땀 다 위치를 다 정리를 해서 우리가 지도를 만들었고 그 3차원 지도를 이제 동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은하들이 보면은 하늘에 마구잡이로 흩어져 있을 것 같은데 마구잡이로 흩어져 있지 않아요. 보면은 뭔가 이상한 형태를 띠고 있죠. 마치 거미줄처럼 그 위아래 검은 게 없는 데는 거기는 관측을 안 한대요. 그냥.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은하들을 지도를 만들어 봤더니 저 은하들이 대체 왜 저렇게 거미줄처럼 돼 있을까 라고 하는 게 또 궁금해요. 궁금한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건 아니에요. 그리고 더 멀리 가게 되면은 태초의 빛 우주 배경복사라고 하는 걸 보는데 여기 마지막에 보이는 그 색깔이 바로 태초의 빛을 보는 우주 배경복사라는 겁니다. 이것도 오늘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은 뭐냐면은 여러분은 현재 서울시 종로구 북청로 5길 48 정독 도서관에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앞에 주소가 더 있는 거죠. 우주의 주소가 바로. 그래서 여러분 우주인으로서 우주의 주소는 우주 국부초은하단 국부은하군 우리은하 태양계 지구 그 다음에 서울시 주주죽 정독도서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는 친구한테 외계인 친구한테 택배를 보낸다 그러면은 우주 국부초은하단 국부은하군 안드로메다 은하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택배를 보내면은 이제 그런 걸 보낼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네. 아무튼 요거를 한 큐에 이제 정리한 그림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데 위에서 우리 현재 태양 지구가 있고 요거를 싸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은하 우리를 싸고 있는 게 국부은하군 국부은하군을 싸고 있는 게 바로 국부초은하단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우주에 굉장히 다양한 천체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좀 이해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본격적인 주제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지나가는 와중에 은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대체 은하라는 건 뭘까라는 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밤하늘을 올려다 보면 물론 서울에서 밤하늘을 올려다 보면은 잘 안 보이죠. 아무것도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시골에 갔다라고 하면은 이게 별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게 바로 은하수인데 옛날에는 이게 사람들이 몰랐어요. 지금은 저게 다 별들로 이루어진 거라는 걸 알았는데 그걸 처음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갈릴레이라고 하시는 분이 직경이 겨우 4cm밖에 안 되는 이 망원경으로 은하수를 딱 올리다 보니까 이게 다 희뿌연한 것들이 별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갈릴레이 아저씨가 처음 망원경으로 보여줬어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은하수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 은하가 UFO처럼 생겨서 우리가 그 원반에 들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원반을 보는 게 바로 은하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아까 국립국어원에 있던 은하라고 하는 정의가 바로 실제로는 은하수의 정의를 이렇게 써졌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국립국어원에 아는 사람 있으면 바꿔달라고 부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근데 아까 보면은 은하수에 보면은 그냥 별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희뿌연한 천체들이 많이 있는 것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메시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메시에라는 사람은 원래 혜성을 찾는 사람이었는데
혜성은 이제 막 움직이는 천체인데 움직이지 않는 희뿌연한 천체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혜성을 찾는 데 방해가 돼가지고 희뿌연한 천체들의 목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메시의 목록이라고 하는데 이 메시의 목록을 이제 그 덕흥 천문대에서 찍은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약 110개의 희뿌연한 천체들의 목록을 만들어 놨어요. 그 사람들이 메시의 목록을 만들었을 때 대체 저 희뿌연한 천체는 무엇인가? 몰랐어요. 몰랐어요. 지금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희뿌연한 건데 그러면 가스 그냥 구름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희뿌연 천체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실제 이게 뭐에 연관이 되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는 얼마나 클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하고도 연결이 됐고 이 질문은 결과적으로 우주는 얼마나 클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이 희뿌연한 천체의 정체를 사람들이 이제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이제 1920년, 지금으로 거의 102년 전에 미국 스미소니안, 여러분 워싱턴 DC라는 데 가면은 스미소니안 자연사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서 두 명의 천문학자가 이제 대토론을 했어요. 토론을 해서 무슨 토론이냐? 토론의 제목이 우주의 크기예요. 근데 우주의 크기인데 우주의 크기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희뿌연 천체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셰플리라고 하는 그때 이제 하버드에 있던 천문학자는 우리는 우리 은하라고 하는 거에 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우리 은하의 중심에 사는 게 아니라 약간 떨어져 있다. 근데 우리 은하는 매우 커서 우리 은하가 우리 우주의 전부일 거다. 그리고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희뿌연한 천체, 걔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그냥 가스 덩어리일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커티스라는 천문학자는 아니야. 내 생각에는 우리 은하는 우주는 엄청나게 크고 우리 은하라고 하는 거는 작고 안드로메다 희뿌연한 그 가스 구름은 아마도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천체일 거야. 은하일 거야.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은하는 대체 얼마나 클 것이며 대체 저 희뿌연한 안드로메다 성우는 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를 궁금해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냐? 그러면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을 해서 과연 걔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의 크기 또는 우리 은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한번 거리를 재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에드윈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나와요. 여러분들 허블 우주만원경에 허블이라는 그 바로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게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바로 안드로메다 성운이에요. 그래서 안드로메다 성운을 사진을 찍어서 열심히 거기에 거리를 측정을 했어요. 거리를 측정을 해봤더니 거리가 이제 그 당시에 거리가 276킬로파섹이라는 단위인데 파섹이라고 하는 단위는 우리가 빛이 3.26년 동안 간 거리를 우리가 파섹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멀리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셰플리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우리 은하는 우리 우주의 전부고 크기는 이만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크기보다 훨씬 더 멀리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에드윈 허블이 보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은하 밖에도 새로운 천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허블이 밝힌 거죠. 그래서 허블이 셰플리라고 하는 천문학자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안드로메다 성운이라는 걸 거리를 측정을 해봤더니 네가 생각한 우리 은하의 크기보다 훨씬 밖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얘도 새로운 은하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서 셰플리가 편지를 받고 분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상상했던 우주,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은하 바깥에 새로운 천체가 있다고 해서 은하라고 하는 거를 잘못 생각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연구실에 있는 사람한테 여기 내 우주를 산산조각 낸 편지가 왔다라고 했는데 옆에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셰플리의 제자였고 그다음에 저한테는 제 지도교수의 지도교수인 이제 그 학자인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한번 이름을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 더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은하 밖에도 다른 은하가 있다. 바로 남의 은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그럼 은하라는 것들은 뭐냐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아까 봤듯이 우리 은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은하의 모습을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바람개비 또는 UFO처럼 생겼고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원반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 안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씩 있는 이런 게 바로 이제 은하. 그래서 별들의 집단이 은하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근데 여기 또 우리 별들을 싸고 있는 거를 암흑물질 헤일로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암흑물질로 이루어진 공 모양이 싸고 있는데, 마치 여러분들이 계란을 깨면은 흰자가 있고 흰자를 암흑물질 헤일로라고 생각하고 흰자 안에 노른자가 떠 있죠. 그 노른자를 우리 은하처럼 우리가 보는 원반의 우리 은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은하를 만들려면은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별이 필요하고 블랙홀이 필요하고 암흑물질이 필요하고 가스가 필요하고 먼지가 필요하고 이런 거 필요한데, 대체 그러면 이런 은하를 우리가 왜 연구하는가?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제 은하군의 모습인데, 아까 은하군이라고 하는 거는 은하들이 수십 개 모여 있는 건데, 이게 은하들이 여러 개가 굉장히 멋있게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아까 허블이 찍은 굉장히 굉장히 어두운 은하까지 찍은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은하를 볼 수가 있고, 그 은하들이 엄청나게 많다. 근데 또 은하들을 가지고 3차원 지도를 아까 만들어 봤더니 은하들이 마구잡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상한 패턴, 거미줄과 같은 모양으로 은하들이 펼쳐져 있다. 이걸 우리가 우주 거대 구조라고 하는데, 대체 왜 우주는 저렇게 이상한 거미줄 모양으로 생겨져 있을까라고 하는 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우주가 거미줄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천체가 바로 은하예요. 그래서 은하는 집을 지을 때 벽돌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주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주가 가장 기본이 되는 천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하를 연구합니다. 기본이 되는 벽돌 아래야 집을 지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은하를 보면은 다양해요. 어떻게 다양하냐? 나선 은하도 있고, 나선 모양의, 이게 보면 오른쪽에 타원 모양처럼 생긴 거를 타원 은하라고 불러요. 근데 사진을 더 찍어 보니까 은하들이 너무 다양해요. 타원도 찌그러진 타원, 동그란 타원, 나선도 나선 모양이 잘 보이기도 하고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대체 왜 은하들은 저렇게 다양하게 생겼을까?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는 게 천문. 그래서 이 다양한 은하들을 실제로 사람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을 다 넣어서 이 은하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이제 보통 우리가 수치 모의 실험 또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컴퓨터로 여기 은하 2개가 있어요. 은하 2개가 있어서 아까 안드로메다 은하랑 우리 은하랑 충돌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했는데 실제 관측한 모습이 이거예요. 그 실제 관측한 은하를 우리가 컴퓨터로 재현해낼 수 있다. 그 시간이 또 지나면 은하가 점점점 가까워지죠. 점점 가까워지면은 서로 충돌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실제 이 모습이 또 천체 사진에 있어요. 그렇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두 은하가 더 가까워져서 이렇게 멋진 다리도 만들고, 이것도 사진을 찍었더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영상의 핵심이 뭐냐면, 은하가 혼자 꼭 있는 게 아니라 친구 은하랑 서로 로봇 변신하듯이 합체도 하고, 합체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이는 바로 은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은하들이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는 건 알겠는데, 대체 은하는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은하가 우주에 시작했을 때 궁금하죠? 네.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역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우리가 그걸 해봤어요. 여기 잘 보면은 이제 동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나갔어요. 네. 동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동영상이 안 나오면은 다시 나온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동영상은 이제 우리가 엄청나게 큰 슈퍼컴퓨터에 거기다가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넣고, 우리가 가스라고 하는 건 주로 수소가 되겠어요. 수소를 넣고 서로
큰 그 박스 안에서 그 상자 안에서 그냥 진화를 시킨 거예요. 진화를 시켰다는 거는 그냥 우주가 처음에 빅뱅에서 시작해서 현재 우주까지 138억 년이 지날 때처럼 시간을 그냥 돌린 거예요. 돌리면은 서로의 중력에 의해서 가스들이 뭉치고 암흑물질이 뭉쳐서 거기서 별이 태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멋있는 은하들이 생겨나는, 지금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까 봤듯이 은하들이 여기 오른쪽 위에 보이는 게 바로 별,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습인데, 은하들이 서로 점점점 가까워지고 이게 나중에 거미줄처럼 모여 있는 게 바로 이게 은하가 처음에 생성되는 모습이고, 이걸 좀 더 작은 규모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한 은하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실제 은하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가 조그만 어떤 씨앗이 밀도가 조금이라도 높으면 거기서부터 갑자기 암흑물질도 모여들고 가스가 모여들고 해서 거기서 바로 별이 막 태어나서 우리가 아는 은하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 은하 같은 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은하 형성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하면, 은하는 어디에서 처음 만들어졌는가? 바로 우주 초기에 다른 곳보다 밀도가 조금 높은 지역에서 한번 물질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더 말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력이 작용을 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준비물은 암흑물질, 가스, 이 두 가지가 보통 필요한데, 암흑물질이 먼저 뭉친 다음에 그 암흑물질이 뭉친 곳에 야 가스야 이리 와 해가지고 가스가 중력에 의해서 모여요. 모이면은 가스가 서로 뭉치면 거기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핵융합 반응 그런 거 배우죠.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별을 만들게 돼요. 나중에 별을 만들면은 이제 별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이제 별빛을 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보통은 중력. 근데 모든 우리 우주에 있는 네 가지 힘이 물론 다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이 와중에 이렇게 은하가 만들었다가, 작은 은하들이 만들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아까 충돌하는 은하를 봤듯이 다른 은하들 열심히 만나면서 나선 은하가, 주로 처음엔 나선 은하가 태어나는데 나중에 충돌해서 타원 은하가 돼요. 그래서 아까 봤던 은하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이런 순서로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연구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멋있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래요. 지금 보여드릴 이제 동영상은 우리나라의 연구진들이 우리나라의 슈퍼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만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제 보여줄 거예요. 그거를 호라이즌 5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음악을 잘 들어보세요. 음악도 우리 음악이에요. 보이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조그마한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물질들이 막 모여서 암흑물질이 모이고 가스가 모여서 별이 태어나고 은하가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나중에 은하들이 쭉 늘어서서 거미줄과 같은 그런 우주 구조를 형성하는지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이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처음에 물질들이, 가스들이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나중에 큰 은하가 되는 그런 걸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은 바로, 오른쪽 그림이 실제 우리가 보는 우리 은하들의 빛이에요. 아까 봤던 거미줄처럼. 근데 왼쪽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보는 거는 은하 빛만 보지만, 실제 은하들이 그냥 이렇게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거미줄을 이어주는 게 암흑물질이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천문학자들이. 그래서 원래 은하가 만들어지는 거는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게 뼈대를 먼저 만들고 그 뼈대에서 가스들이 모여서 별이 태어나고 은하가 되고 하는 거를 우리가 천문학자들 생각을 하고, 제가 하는 바로 연구가 바로 빛을, 즉 은하를 관측함으로써 그 빛을 만들게 된 그 바탕이 되는 뼈대, 암흑물질의 분포를 연구하는 게 바로 제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흑물질이 저렇게 뻗어 있다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자, 마지막 장입니다. 다 끝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기 위해서, 은하란 처음 무엇인가, 암흑물질, 수소 같은 가스, 별, 블랙홀드 같은 게 이루어져 있고, 우리 은하는 나선 은하, 나선팔이 있는, 그리고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 정도 있고 중심에는 블랙홀이 있는, 그게 바로 우리 은하고, 남의 은하도 있다. 우리 은하와 비슷하지만 우리 은하 바깥에 비슷한 은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리고 이런 은하들이 우주에는 엄청나게 많은데 거미줄과 같은 형태를 이루면서 분포해 있고 그걸 우리가 우주 거대 구조라고 한다. 근데 은하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맨 먼저 물질이 뭉치고 가스들이 모여서 별을 만든다. 근데 암흑물질이 모여있지만 별이 없는 지역도 있긴 해요. 그것도 제 하나 연구의 주제긴 한데 그리고 은하들이 한번 만들어지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합체하면서 더 큰 은하를 만들고 타운은하도 만들게 되는 게 바로 은하들이 자란다,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강연 해주신 황호성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올라온 질문 중에 몇 가지를 뽑아 교수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원경 사진에서 봤을 때 은하의 색깔이 다 같은 게 아니라 다양한 색깔을 띠던데 왜 그런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제 좋은 질문. 은하를 보면은 파란색의 이제 그 은하도 있고 빨간색 빨간색 은하도 있는데 실제로는 두 가지 효과가 두 개가 다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파란색 빛을 내는 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은하. 여러분들 어떤 걸 비유하시면 가스불은 파랗죠. 근데 양초불은 빨갛죠. 그래서 보통 우리 온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바로 그런 것처럼 은하 빛을 내는 그 별 자체가 온도가 높은 별, 온도가 낮은 별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은하의 색깔이 다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은하가 가까이 있을 때 말고 멀어져 있을 때 나한테 아주 멀리 있는 은하는 여러분들 이제 그걸 우리가 적색 이동이라고 하는 건데 가까운 생활에서는 이제 도플러 효과라고 여러분들 사이렌 소방차가 나한테 다가올 때 나한테 멀어져 갈 때 그 주파수 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지는 것처럼 빛도 마찬가지로 빛의 파장이 달라져요. 그래서 빛의 파장이 달라져서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은하가 굉장히 멀어져 가고 있으면은 우리가 은하가 또 주로 불구스름 이제 빨갛게 보이게 되는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섞여서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주소를 말씀해 주실 때 우주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주보다 더 큰 공간이 있을 가능성은 있을까요? 예,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마지막 행정구역으로 우주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그냥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유니버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유니는 뭐냐면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우주는 하나인데 혹시 우주가 여러 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한국말로는 다중우주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영어로 얘기하면은 멀티가 여러분들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멀티버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유니버스는 하나이기 때문에 유니버스, 더 많은 우주는 여러 개에서 멀티버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다른 곳에 다른 우주, 멀티버스가 있을지는 아직까지 증명을 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증명을 하지 못해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관측을 통해서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셔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하듯이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나면 언젠가 이렇게 은하들이 다 모여서 한 점에 모이게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우주의 운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주가 처음에 빅뱅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주가 팽창한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은하와 은하는 서로 멀어져 가고 있어요. 멀어져 가고 있는데 서로 아까 얘기했듯이 중력으로 서로 당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 점으로 은하들이 다 모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요새는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굉장히 희한한 에너지가 있어서 우주에 펼쳐 있어서 청력 역할을 하는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에서는 중력보다 청력이 더 세서 은하가 멀리 있는 은하가 나한테 다가오지 못하게 밀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다루는 큰 규모에서는 다시 모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작은 규모에서 중력이 암흑 에너지보다 더 우세할 수 있는 작은 규모,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같은 그런 가까운 규모에서는 중력이 우세해서
뭉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주적인 큰 규모에서는 다 같이 모이지는 않을 거예요.